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법 쌍무계약의 효력 중에 지난주에 동시행 항변권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위험부담해서 페이지는 345페이지 345페이지 펴시면 위험부담 나오죠. 여기를 한번 봅시다. 갑이 요 토지를, 우리는 토지를 을과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 이렇게 토지를 넘겨주겠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1억을 주겠다.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 주겠다 약정하면 성립이 되는 계약이 매매예요. 근데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이게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요때쯤 토지가 수용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고. 정부가 공익 개발을 위해서 빼앗아간 거야, 정부가. 근데 수용했는데 매매 대금은 1억이고 수용했을 때는 수용금이 2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두 가지 놓고 보자고.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수용되었다. 수용. 그럼 매도인은 책임 없으므로 토지 넘겨줄 의무가 없어져. 토지 넘겨줄 의무가 국가가 빼앗아 갔으니까. 그럼 매수인은 돈을 안 줘도 되는데, 그럼에도 수용금이 2억이라면 그 2억을 누가 받아야 되는가 문제가 생겨. 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용이 되었다. 그런데 수용금이 2억이었대, 2억. 그럼 매수인은 자기가 샀더라면 2억을 받을 수 있었잖아, 지금. 소유권 넘어와서 수용되었더라면. 그러면 매수인이 내가 2억 받아가겠다 우기는 경우도 있어. 자, 이제 매수인 지금 받아가겠대, 2억. 여기까지. 다음날, 국가가 마음이 변해서 5천 주겠다고 그래. 그 매수인은 안 받아. 또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하겠다는 것이야, 이게. 그런 걸 여러분들 책에 345페이지에 위험부담 나오나? 그럼 이제 위험부담에다 메모하셔봐. 위험부담에다가 원래 들어보죠. 위험은, 국어에서 말한 위험은 손실 우려, 이것을 위험이라고 그래. 주식을 사면 주식이 떨어지면 손실 우려가 있죠. 이걸 위험이라고 그래. 근데 민법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자, 여기다 써봐. 후발 불능시. 위험이 뭐냐? 후발 불능시. 반대급부에 대한 불이익. 후발 불능시 반대급부에 대한 불이익. 후발 불능시 반대급부에 대한 불이익을 지금 여기서 갑이 을과 매매했는데 이게 수용이 되면 후발 불능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갑은 토지를 넘겨줄 수가 없는 불능자이고, 불능이 생겼을 때 반대급부, 매매대금 1억, 이것을 반대급부라고 하거든. 갑은 재산권 이전해 주기로 약정했는데 수용되다 보니까 갑은 불능에 빠졌어, 불능에. 그럼 불능에 빠진 경우 재산권 이전해 주는 건 불능인데 을의 대금 지급, 이걸 반대급부라고 그래요. 반대급부에 대한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그래. 그래서 반대급부에 대한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 수용이 되었을 때 을로부터 매매대금 1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을로부터. 그래서 원칙은 반대급부에 대한 불이익을, 우리 민법은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떠안아야 돼, 반대급부를. 그럼 우리는 이 채무자가 누구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도 재산권 이전 의무자, 채무자이고, 매수인도 대금 지급 약정했으니 채무자라고. 둘 다 채무자예요. 그런데 불능에 딱 빠지면,
불능자를 채무자라고 불러. 다시 한번 불능자. 한 장 넘겨보셔. 346쪽 봤더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나오나? 여기다 채무자에다 몇 줄 것이고 불능자 이렇게 써버려. 불능자. 뭐 불능자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수용이 되면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자, 매도인이 불가능하고 매수인은 얼마든지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매도인을 불능자라고 그래. 그 사람을 채무자라고 그래. 채무자. 이제 설득이 됐나? 다시 한번 불능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 이렇게. 그러면 가불간에 재산권 이전 약정을 해서 여기서 수용이 되었을 때 갑은 불능에 빠졌고 그의 경우 반대급부 매수인에게 1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다루는 법을 위험부담이라고 하는데 후발 불능 시에 반대급부에 대한 불이익을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떠안으라고 그랬다고. 채무자가. 그래서 불이익이 위험인데 만약에 아까 수용금이 5천이었다면 수용금이 매도인이 제대로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매매대금 1억을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수용금이 5천이 된다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를 면하면서 수용금 5천을 받다 보니 1억을 받는 것에 비교했을 때는 이익이 생겨 불이익이 생겨. 그 불이익을 불능자가 떠안아라 그 말이야. 이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래요. 설득됐나?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 그 불이익을 채권자가 떠안아야 된다. 그럼 이런 것이야. 이런 경우 토지 수용되었는데 5천이었는데 채권자주의를 취한다면 갑은 을에게 1억 내놓으시오 할 수 있고 수용금 5천 받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하라 그 말이야. 이게 채권자주의라고 그래. 자, 논리성이 있어야 돼. 불능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돈을 받을 수 없으면 채무자가 불이익을 떠안는다 말하고 반대급부, 이 반대급부를 잘 알아야 돼. 딴 생각하면 안 돼. 반대급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면 채무자가 불이익을 떠안는 게 아니지. 그때는 채권자가 떠안는 거고 반대급부 불능시 여러 자기 해야 돼. 불능과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막연히 또 앉아서 반대급부가 뭐지? 갑이 재산권 이전해 줄 수가 없고 매수인은 대금 주기로 했는데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게 불능잖아. 그럼 반대급부는 지금 대금 지급 약정을 이거 대금 지급 이걸 반대급부라고 그러거든. 그럼 반대급부 청구하냐 못하냐 그 말이야. 자, 반대급부 청구 못하면 그 불이익을 누가 떠안아? 채무자가. 그래서 어디 2억이 되었다. 수용금이 2억이 되었어. 여기까지. 그럼 자, 채무자주의를 취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1억 주시오 해 못해? 채무자주의를 취하면 채무자주의는 불능자가 불이익을 떠안는 것이야. 다시 불능자가 불이익을 떠안는다. 그래서 수용금이 5천이었을 때, 자, 1번 5천이었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1억 주시오 한다고 못 한다고. 그것이 채무자주의. 수용금이 5천이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1억 주시오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채권자가 불이익을 떠안잖아 지금. 수용이 되었는데. 자, 그럼 이제 어떤 경우가 되냐면 여기서는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했으니 토지가 수용돼서 수용금이 2억인 경우 매도인이 2억을 받아가면 불이익을 채무자가 떠안아라 했는데 2억을 받아가면 불능자가 이익을 봐, 손해를 봐. 그런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익이 돼버린다는 것이야. 따라서 수용금이 2억으로 변했을 때 채무자주의를 취하면 채무자가 원래 불이익을 떠안아야 되는데
과거에 1억을 받았던 것보다 2억을 받았으니 이건 대박 났잖아. 그래서 채권자는 안 돼. 내가 너에게 매매대금 1억 줄 테니 수용금 내가 받아가겠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야. 채권자가. 지금 다시 한다. 위험이 뭐냐면 다 불능자가 갖는 다시 불능시에 반대급부에 대한 불이익. 머릿속에 불이익을 생각해야 돼. 불이익을. 그러면 토지가 수용됐을 때 2억 받아가면 채무자가 2억을 받아가면 채무자가 불이익을 떠안아 이익이 생겨. 깨벗고 춤출 일이지. 아이고 날 꿈속에 돼지가 보이더니 수용금이 2억이 되었대. 그래서 아이고 여보 그 매매대금 1억 그 토지 등기 안 해주기를 천만 다행이야. 내가 당신 있지 원하는 게 명품 가방이야? 그랬더니 2개 사줄게 2개. 근데 채권자가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안 돼 임마. 그 근거가 어디 있어? 근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347페이지를 펴봐. 347페이지에 4번에 무슨 청구권? 이제 여러분 이해해봐. 여기 봐. 나 봐.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수용이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해줄 수가 없잖아. 이행 불능이 돼. 다시 불능. 근데 불능이 되었는데 그것을 원인으로 수용금이 2억으로 변한 경우 이것을 따라서 토지가 2억으로 변했다. 이런 걸 변형된 가치에 대하여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다 같이 대상 청구권. 자, 토지가 2억으로 변한 경우 2억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뭐라고? 대상 청구권. 그럼 여기 보자. 쓰면 안 돼. 그냥 이해해버리고. 이해해버리면 금방이니까. 토지가 2억으로 수용되자 원래 매수인은 토지 주시오 해야 될 텐데 2억으로 변해 있으므로 따라서 꽁 대신 닭. 이게 닭 대신 꽁이 돼버렸잖아 이거. 그래서 2억 대신에 토지 대신에 2억으로 변해 있지. 그 2억 내놓으시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자 한번. 자, 채무자가 불능 나오지. 불능. 급부 불능을 원인으로 이에 가름하여 대상물 또는 대상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대상물의 인도 또는 대상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대상 청구권이다. 그런 얘기야. 나 여기 봐. 토지가 딱 수용되었을 때 수용금이 2억이라면 채권자 을은 내가 매매대금 1억 주고 내가 수용금 받아가겠다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을 채무자가 떠안잖아 지금. 동의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수용되다 보니까 5천만 원으로 변했대. 그럼 매수인은 내가 5천 받고 1억 주겠다 할 놈이 있냐? 안 되지? 그러니까 매수인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끝내자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끝내고 우리 사이 끝냈으면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우리 사이의 법률관계가 끝냈으면 우리 사이의 법률관계가 끝냈으면 따로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그래서 주고받은 것 있지? 그거 이제 원상회복 그런 거예요. 부당이득으로. 그래서 잘 들어봐. 가불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가 수용되면 갑은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으므로 자, 여기다 책임 없는 자는 채무 없다. 그래서 갑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토지가 수용되면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용되었으니 갑의 채무는 없어져. 그리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반대급부 불이익을 불능자인 채무자가 떠안아야 돼. 따라서 갑은 채무를 면하면서 을에게 매매대금 1억 주시오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채권자는 갑의 채무가 면해서 토지 내놓으시오는 못하지만 토지 대신에 2억으로 변했다면 채권자는 내가 너에게 1억 줄 테니 그 보상금 청구권을 나에게 넘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야. 이걸 대상 청구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채권자는
첫째, 수용금이 5천으로 변하면 우리 사이 좋은 사이 혜태 사이다 해서 너와 나는 끝났으니 주고받은 것 원상 회복하자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계약금 준 것 부당이대로 내놓으시 이렇게 하고 끝내든가, 채권자는 수용금 받는 것이 유리하면 내가 수용금 받아가겠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설득되냐고. 눈빛이 복권된 것처럼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다시 한다. 채권자는 끝내든가 대상 청구권 행사하든가. 여러분들은 대상 청구권 하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대상 청구권. 대상 청구권은 다시 토지가 수용금으로 변한 경우 변형된 가치에 대하여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대상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 대상 청구권을 언제 한번 했냐면, 언제 한번 했다 하면 또 거기 끌어가면 또 막 차집내거든.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팔아서 돈으로 받아가면 안 돼. 그 돈 나에게 넘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한번 배웠어.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점등 후불 때가 있다 한번 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게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면 돼. 그럼 이 시간에는 쌍무계약을 딱 체결하면, 쌍무계약을 체결하면 채무자가 누군지를 알면 돼. 채무자가. 그래서 쌍무계약에서는 채무자는 다 같이, 채무자는 누구? 불능자. 다시 불능자.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은 남자와 여자는 누가 불능자냐 그래서 또 웃은 적이 있잖아. 수치심을 느꼈다 또 할 수도 있는데. 생각 안 해봤지? 그래서 애들이 있어서 그냥 안 해서 입 딱 다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자 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세탁 수선계약을 체결했다고 봐. 세탁소에서는 수선을 해서 세탁물을 넘겨줄 의무, 우리는 보수줄 의무. 근데 세탁소에 다 걸어놨는데 세탁소에 화재로 세탁물이 타버렸다면 세탁소 수급인은 자기 채무 이행을 길이 없지? 그런 걸 불능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계약을 체결하면 한 사람이 불능자가 돼. 그리고 반대급부 청구하냐 못하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오늘은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은 반대급부에 대한 불이익. 그 불이익을 누가 떠안을 것인가, 그것을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후발불능에서 생기는 거고,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 수용돼야 돼. 수용.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불능이 빠져야 돼. 다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만약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이면 채무불이행이야 이거. 그래서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위험부담은 먼저 쌍무계약에서 생기고, 쌍무. 그 다음에 원시불능, 후발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없는. 그때 반대급부의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한다 하면 돼. 그럼 반대급부의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를 규율한 법을 다 같이 위험부담. 근데 우리 민법은 부담은 누가 해야 돼? 원칙이 채무자. 그런데 수용금이 5천이 되었을 때 그 불이익을 채권자가 떠안아야 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1억 주시오 할 수 있고 매수인은 5천만 원 받아가다 보니까 불이익이 생겼지? 그러면 그럴 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럴 만한 사연이.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항상 이렇게 그리는 게, 이렇게 매매계약을 이렇게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어디 보다 온 사람들이 있어. 익숙해 온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그림 설득을 못 시켜 이게.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을 그림 못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수용이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수용이 되었는데 그 전에 매도인이 토지 넘겨주시오라고 이행을 제공했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야 임마 빨리 돈 가져가서 토지 넘겨 받아가 라고 이행 제공했다고. 이행 제공. 그럼 이행 제공했는데 을이 토지를 등기를 못해 가는 경우를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다 이런 말을 써. 수령지체 중에 나중에 수용돼 버렸어. 수령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토지가
수용되는 거라고. 그럼 매수인이 제때 등기해 갔다라면 1억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령을 지체하는 동안에 수용되어서 여기서 2억이 되면야 좋겠지만은 2억이 되면야 좋겠지만은 1억 5천으로 변했다면 불이익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채권자가 불이익을 떠안아라 그런 뜻이야 이게. 다시 한다. 어쨌든 위험부담은 불능이 빠져야 돼. 불능. 책임 없는 사유로. 그때 반대급부에 대한 불이익을 채무자가 떠안는 것이 원칙인데 채권자가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때는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다 이렇게 아시면 돼. 다시 한번 채권자에게 귀책사유. 자, 537조 한번 읽어본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346페이지의 조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시작. 밑줄 이행할 수 없다. 밑줄 그으셔봐. 여러분 잘 봐. 이행할 수가 없다 나오면 그것이 불능자야. 불능자. 이행할 수가 없다. 그게 뭐? 불능자.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요? 불능자. 불능에 빠진 경우 불능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는 여기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용되어서 수용금이 5천이 되면 매도인은 불능자는 채권자에게 1억 주시오 못 온다 그 말이야. 이렇게 끝났어. 이 조문이. 그러면 매수인은 자기 채무 면하면서 매도인에게 토지 주시오는 못해. 이게 책임 없는 사유니까.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우리 사이 끝났으니 내가 너에게 준 계약금 내놓으시오 이렇게 해서 해결하든가. 보니까는 수용금이 2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용금 받아가겠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걸 뭐라고 그랬다? 대상 청구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어 채권자는. 이것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그래.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위험이 뭐냐, 채무자가 누구냐, 채권자가 누구냐 이것만 기억하면 쉬운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시험은 꼭 강원도의 산불로 별장을 구입했는데 갑에 별장을 을이 구입했는데 인근 야산의 산불로 건물이 소실되었다 이렇게 나와. 건물이 소실되었다. 그러면 갑은 채무 면했다 면하지 않았다? 면했지. 인근 야산의 산불이니까 책임 없는 사유 아니야.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이봐, 책임 있느냐 책임 없느냐. 책임 없는 자는 채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채무는 면해. 그러면서 갑의 채무를 면하면서 을에게 돈 매매대금 1억 받아 못 받아? 반대급부의 불이익. 불능시 반대급부의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한다는 게. 그래서 갑의 채무는 면하면서 반대급부의 불이익을 네가 떠안아서 돈 내놓으시고 못한다 그런 얘기야. 다시 반대급부의 불이익. 책 보면 여러분 이해 못하게 돼 있어. 막 이상하게 써놔서.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채무자, 채권자, 불능자를 채무자라고 부르고 상대방을 채권자라고 불러. 자, 그러면 한 장 넘겨서 3번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나오지? 3번. 여기서 채권자가 누구요? 불능자의 상대방 이렇게 하면 돼. 불능자의 상대방. 채권자는 누구? 불능자의 상대방. 그럼 이제 538조의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자, 1항 읽어본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시작. 거기 봐. 채권자의 책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여기서 채권자가 누구냐면 불능자의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그러니까 수령지체라는 말이 나오지? 그럼 여기도 책임 있는 사유예요. 수령지체 중에 인근에 산불로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도 같다. 그래 써놨잖아, 이렇게. 이제 정리됐죠? 자, 외워본다. 위험부담.
후발불능시. 그러니까는 여기서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 한 사람은 불능에 빠졌고 반대급부 이걸 생각해야 돼. 반대급부에 대한 불이익. 세탁소에서 세탁물이 탔을 때 세탁소 주인이 불능자이고, 우리가 세탁물을 맡겼지? 우리가 채권자가 되고, 채권자에게 수선료가 반대급부라고. 그 불이익을 세탁소에서는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야. 이게 반대급부의 불이익. 그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하는데, 일단 위험부담의 적용 요건은 편에서 생겨, 쌍에서 생겨. 쌍무계약, 원시불능, 후발불능. 그리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없는. 그러니까 채무자는 불능에 빠진 자, 불능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요건은, 자, 외운다. 후불시. 반대급부 불이익을 누가 떠안는다? 채무자가 떠안는다. 그러니까는 민법이 어째서 어렵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쉬워. 사례로 나오면 건물에 대해서 매매했다. 근데 여기서 인근 야산의 산불로 건물이 홀라당 제로 변했다. 1번. 갑은 채무를 당연히 면한다. 맞아, 틀려? 맞지? 을의 채무도 면한다. 맞아, 틀려? 맞지? 다 양 채무가 면해. 그러니까 갑은 반대급부 청구 못한다, 그 말은. 갑이 을에게 반대급부 청구 못한다, 그 말은 을의 채무를 당연히 면한다, 그런 뜻이야. 을은 갑에게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손해배상은 목 터지게 했잖아. 다시 책임 있어야. 고의과실 없으면 손해배상 없어. 이렇게 갑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말거나 그러는데, 인근 야산의 산불이므로 책임 있느냐 책임 없느냐. 책임 없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채무자의 채무는 가고 남는 것은 뭐만? 부당이득. 채권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무슨 청구권? 이게 만약에 보험회사에 가입했는데 매매대금이 1억인데 보험금이 2억 받는데 소문이, 그러면 갑에 가서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는 잔치 벌어졌어. 춤추고 별장은 탔는데 보험금 2억으로 변했대. 그러니까 갑이 집 꼬실라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사정 변경하면 이건 안 되거든. 그래서 인근 야산의 산불로 기도했더니 불 사버린 거예요. 기도했더니 따라서 을은 갑에게 안 돼! 보험금 내가 받아가겠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그 불이익을 누가 떠안아? 채무자가 떠안는다는 거예요. 채권자는 계약금 내놓으시 하든가 자신의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행하면서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례로 나오면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근데 말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안 배웠으니까 무식한 사람 아니야. 그 무식하면 좀 유식해 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 참고 2달 되면 마치 자기들이 지 아들이 고려대 다니니까 지도 똑똑한 줄 알고 그러나 봐. 똑똑하지 자기가. 엄마가 머리 좋으니까 아들도 갔을 건 아니야. 근데 그 경우는 또 달라.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셔야지. 나도 언젠가는 터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꾹 참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사람도 대부분 참아.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잘난 놈들은 꾹 참고 온다고 말도 못하고. 근데 못난 놈들 있지? 누가 못났냐면 그냥 한마디 꼭씩 하고 가야 돼. 속이 시원해.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팀장이랑 중개사 여러분 사무실 가서 한번 해봐. 물건 하나 팔면 끝 아니여. 여기는 1년 내내 쳐다보잖아. 1년 내내. 돈 몇 푼 받고 말이야. 1년 내내 케어해줘야 돼. 주차 안 된다. 뭐 안 된다. 정말 짜증나는 거 여기. 그 스스로 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계속 와서 그냥.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누구한테 오고 나한테 온다고. 그래서 이제 물론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 공부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좀 잘 좀 해. 왜냐하면 공부는 책을 읽으면 되고 여러분이 동영상을 봤을 때 그 책이 안 읽히면, 그래서 내 강의 듣는 거예요. 책이 안 읽히니까 이런 뭐 읽어봐야 채무자가 누군지, 위험이 누군지, 책을 잘 써놨으면 오겠냐고. 근데 그러면 누구야 이번에 미스 트롯 보면 여러분들은 공부하느라고 못 보셨을 거예요. 내가 봐서 이 얘기 해줄 테니까 보지 마. 똑같은 노래를 가수들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더라고, 이게. 그러면 악보 보고 지가 노래해야지. 아니요, 그 가수들이 그 대목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심금을 울리고 기억에 남게 하는 분명한 가수가 차이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임영웅이는 다 미치잖아, 사람들이. 임영웅이. 그래, 임영웅이가 하도 하니까 이제 그 임영웅이가 다 가야 될 가수를 다 살려줬어. 송대관이 끌어들이고 짠짠 해가면서 말이야. 원체 막 그 트로트가 뜨다 보니까 다 가야 될 남진. 지금도 저 푸른 초원이 오면 야 꺼라 그러면 아빠는 왜 자꾸 꺼라고 그래. 저 나이 먹도록 또 텔레비 막 종합 편성 생기니까 낚시질 하는 데 나오고, 저 이경규를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야. 개방송에서 나오고. 아씨, 먹고 사는 게 다양하더라, 이거. 그 얼마나 배 아파 죽겠어. 우리는 중개사는 그거 따서 중개사밖에 못 하는데, 나이 먹어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방송 낚시질에서 나오고, 살찌는 놈들 있지, 이렇게. 150kg씩 발로 툭 건드리면 떨어져 버리는 놈들이야. 라면 후루룩 먹는 거 나오고, 세상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연예인이요, 연예인. 아니, 배 아파 죽겠다고 저는 종합 편성 방송 싹 없어. 옛날에 SBS 3개만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눈이 높아져서 요즘에는 그 미스트롯 보다가 다른 데 방송에 트롯 하잖아. 야, 꺼. 왜? 저기, 왜 꺼? 그랬더니. 저기 저 방송이냐? 강화 콩쿨 대하는 거지, 저게? 꼭 강화 콩쿨 대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다른 데서 방송에서 트롯 하는 거 보면 이미 다른 그 미스트롯에서 시각 있지? 높여놔가지고 다른 데서 해봐야 그 재미도 없어, 저거. 저 새끼 저거 보는 게 아까운 거야. 이거 방송용 내지 마라, KBS는. 우리만 추억도록 있지. 취직에 공부해서 손님들 눈 오나 안 오나 눈 빠지게 기다리고. 그냥 과거에 그 방송에서 그러다 역마살 있잖아. 살이 있고 막 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살이 낀 그 사주가 뭔 줄 알아? 사주 팔자가? 모르지? 기둥 4개 집을 지려거든. 기둥 4개가 사주, 기둥주자야, 이게. 그리고 팔자가 문 4개 이렇게 달려 있는 거 팔자라고 한다. 그 집을 질 때 사주와 팔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그 동양학 명리학에서는 사주 팔자라고 하더라. 나 처음 알았어. 그게 사주가 뭔지. 기둥 4개가 있고 거기에 4개에 따른 8개의 무슨 각이 있고 그 집을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동양학에서는. 근데 거기에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안 좋대. 막 밖에 기어 나가니까 집에. 역마살 있으면 지민이 너도 막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 좋다고. 내가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 텔레비에서. 근데 그 반기문 총장님께서 그런 역마살이 있었대. 과거 역마살이 있으면 안 좋은 건데 지금은 또 세월이 변해서 역마살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외국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신 분이라는 거야, 이게. 참, 그래서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도화살 있잖아, 도화살. 복숭아처럼 생긴 도화살 말이야. 그럼 과거에는 도화살 그러면 그 이혼하고 막 여러 남자하고 사는 거였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온 텔레비 방송 다 나가서 돈 버는 게 도화살이야, 이게. 그러니 그러니까 도화살이 있으면 여기 고생 안 치. 배 아파도 참말로.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요 채권자, 채무자 공부하시고,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자, 이 건물이 여기서 수용이 되면, 토지가 수용되면 을은 갑에게 끝내자 하거나 대상 청구권 행사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없음? 해제 못하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도 안 된다니까. 책임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 해제 못하고
손배 청구해도 해 못해? 못해. 그 다음에 채권자 위험부담은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불능시 반대급부의 불이익.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반대급부의 불이익. 요것을 채권자가 떠안는데, 그러면 자기는 돈을 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채권자가 떠안는다 그러면. 그래서 채권자 위험부담은 후불시 반대급부의 불이익을 누가 떠안아? 채권자가. 그러면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며 채권자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이 토지를 등기를 해가라 이렇게 제공했어. 이행 제공했는데 우리 여기서 수령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인근 야산의 산불로 건물이 멸실되면 그 불이익을 채권자가 떠안지? 책임 있는 자는 책임 있는 거예요. 다르다. 책임 있는 자는 책임 있다. 책임 없는 자는 책임 없다. 평범한 진리야. 민법에서는 이 사람이 책임 있으니까 책임져야 돼. 그래서 갑이 우리에게 돈 내놓으시오 한다고. 그러면 갑은 여기서 인근 야산의 산불로 화재가 나면서 돈은 받고 양도소득세 등을 안 내잖아. 만약에 제대로 등기했다면 양도소득세도 부담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갑은 자기 채무 건물을 넘겨주지 않으면서 채무를 면하면서 이익이 생겼잖아. 그래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그래서 채무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든 그냥 위험 부담 나오면 부당이득은 먹어야 돼?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위험 부담은 결국은 기존의 매매 관계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 다시 한번 기존의 매매 관계는 소멸한다. 자, 그 538조의 2항 한번 읽어본다. 전항의 경우에 시작.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그거 밑줄 그으셔봐.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렇게.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이익에다 밑줄 그으시고 양도소득세 안 냄 이렇게 써보셔. 양도소득세 안 냄. 자, 갑의 건물을 재산권 넘겨주기로 했고 을은 대금 주기로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어.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인근 야산의 산불로 건물이 전소돼 소실. 그러니까 인근 야산 산불이므로 갑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 그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불능에 빠졌으므로 이혼부담으로 해결을 해. 첫째, 갑의 채무는 면한다, 면치 못한다? 면한다. 을의 채무도 면해. 그러니까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 반대급부 불이익을 청구 못한다는 것이야. 근데 을의 입장에서는 인근 야산의 산불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 이게 보험회사에 알아봤더니 보험금이 매매대금 1억 주기로 했는데 보험금이 1억 5천이라면 을은 내가 1억 주면서 보험금 내가 받아가겠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거야. 을은 자기 채무를 면했으니 내가 계약금 준 거 내놓으셔 하든가 아니면 보험회사에 알아봤더니 보험금이 많이 수령할 수 있다면 대금 1억 채무 이행하면서야 이행하면서 내가 보험금 받아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을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지. 이번에는 을의 책임 있는 사유. 갑이 이행 제공했는데 수령지체 중에 인근 야산의 산불로 건물이 소실되었다. 책임 있는 자는 책임 있다. 채무 있어. 그래서 갑은 채무를 면하면서 을에게 매매대금 1억 주시고 할 수 있어. 그러면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수 있지. 양도소득세 안 내죠? 그러면 그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해결을 해. 따라서 위험부담의 종착역은 기존의 매매관계는 없어지면서 다시 한번 위험부담은 부당이득으로 남는다. 최종 종착역이 법률상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으로 남는다 하시면 돼. 채권자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할 때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이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려거든 귀책사유 있어야 돼.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거든 귀책사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위험부담을 이렇게 끝내고
목적의 후발적 불능에는 후발 불능에는 다시 귀책 사유 없는 사유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해결하고 그 다음에 책임 없는 사유이면 어떤 문제로? 위험부당. 근데 위험부당이 뭐라고 했냐면 다시 후불시 반대급부의 불이익 머릿속에 반대급부의 불이익을 채무자가 떠안으면 채무자주의 채권자가 떠안으면 채권자주의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법은 그냥 용어만 조금 알면 어렵지 않아. 얘는 물권법은 등기 들어가니까 이놈의 머리가 복잡해.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오늘 들어보니까 어려워 쉬워. 어려운 건 없어. 그냥 머릿속에 이제 이 정도 설득이 됐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또 설득시켜 스스로. 아, 개념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내가 써놓은 게 내가 책을 읽어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다른 책을 다 보고 나름대로 또 말을 만들어. 이렇게 제목을. 그래서 반대급부의 불이익 책에 보면 위험에는 대가 위험도 있고 급부 위험도 있고 막 이렇게 써놔. 그 엄청 어렵다고 그런 말들이. 근데 불능시 나는 불능일 때 상대방에게 돈을 받냐 못 받냐 그거거든. 그러니까 불능시 반대급부의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한다. 누가 떠안느냐 부담이다. 이렇게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어느덧 이게 위험부담이나 동생항변권은 50%씩이야. 그냥 상식으로 공부해놓고 시험에 50%씩 나온다고.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다.